에스파의 아마겟돈, 리치맨, 그리고 아이브 헤야, 월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뮤직비디오, 세븐틴, NCT, 트와이스, 여자아이들 등 많은 작품들이 제가 만든 작업들입니다. 제가 아마겟돈과 헤야를 만들었던 202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라고 보시겠지만, 그에 저는 사실 가장 강한 빛과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맞이했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 너 너무 일찍 내려오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걱정인 척 포장된 평가였죠. 그분이 저한테 한.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날카롭게 칼처럼 꽂혔었고요. 타인들이 재미로 가볍게 평가한 내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때 그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 동시에 하나의 감정이 저를 강하게 치고 왔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엄청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생각을 했어요. 내 연출력이 끝나간다고? 니들이 뭘 알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제가 선택했던 건 심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전드 크리에이티브의 헤드 디렉터이자 K-팝 뮤직비디오 감독인 윤승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작업을 아셔도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파의 아마겟돈, 리치맨, 그리고 아이브 헤야, 월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뮤직비디오, 세븐틴, NCT, 트와이스, 여자아이들 등 많은 작품들이 제가 만든 작업들입니다. 특히 아마겟돈과 헤야 이 작품들은 각각 국내에서 가장 큰 시상식에서 최고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저는 제가 만든 모든 작업에 공개적으로 Directed by 리마윤이라는 크레딧을 남기는 감독입니다. 보통 뮤직비디오에서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이름만 들어가지 관례적으로 감독의 이름은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저는 건방지게도 이 이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저에게 그것이 제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 흔히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많은 강연도 이렇게 끝이 나죠. 저는 조금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제 직업인 거고요. 저는 감독으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내린 모든 선택들을 끝까지 정답으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구현하는 방법 자체가 진화를 했습니다.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졌고 제 비전을 훨씬 빠르고 깊이 있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커리어의 고비마다 제가 어떻게 기술을 나만의 창의성의 언어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아마겟돈과 헤야를 만들었던 202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라고 보시겠지만 저에게 사실 진짜 의미 있던 시간은 그 전인 2023년입니다. 그해 저는 인생에 정말 지독한 터널을 걷고 있었고요. 10년 이상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점점 깨닫게 된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 구조가 저를 완전히 소모시키는 구조다. 그 생각이 사로잡혔고요. 창작자로서 저는 사실 저작권이 없어요. IP도 없어요. 그냥 제가 작업을 미친 듯이 만들어도 제 포트폴리오에 그냥 한 줄 경력 추가되는 게 전부인 삶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내는 기획안이나 아웃풋에 대해서 별다른 클레임을 걸지 않으셨어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좋은 얘기겠지만 저는 이게 위험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유명한 아티스트와 빅클라이언트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관성적인 방법으로 내가 영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거를 위기의식을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정말 친했던 촬영 감독에게서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고요. 그게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태프들이 너 너무 일찍 내려오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걱정인 척 포장된 평가였죠. 그분이 저한테 한.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날카롭게 칼처럼 꽂혔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불안감과 우울감 때문에 이미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기폭제로
어떻게든 꾹꾹 눌러 담았던 불안과 우울이 미친 듯이 저를 잠식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말을 들은 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타인들이 재미로 가볍게 평가한 내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엄청 커졌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을 받아야지만 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내 직업이라는 게. 근데 그마저도 기회가 사라진다면 어떡하지? 뒤떨어진 연출력으로 단순히 돈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가 정말 나의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 동시에 하나의 감정이 저를 강하게 치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엄청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생각을 했어요. 내 연출력이 끝나간다고? 니들이 뭘 알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제가 선택했던 건 심플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해보자. 미친 듯이 작업을 해보자. 주변에서 내가 어떠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지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티스트의 네임드와 견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저예산 일일지라도 제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받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잤던 것 같고요. 3일 동안 40시간을 연속 촬영하고도 하루도 못 쉰 채 바로 마감을 하러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는데 3달 120일 동안 한 하루 쉬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맨날 이제 집에 가면 울고 회사를 가면 달리고 이 일상을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끝이 안 날 것 같은 터널 속에서 제가 이런 미친 질주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자.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 선택이 제 창의성의 첫 번째 확장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야를 넓히다 보니 2023년이 끝나가는 무렵 완전히 다른 컨셉의 두 곡이 들어왔습니다. 에스파의 아마겟돈과 아이브의 헤아. 누가 봐도 당시에 굉장히 무리인 일정이었고요. 제가 당시에 다른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한 3편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모두 엄청난 버짓과 인력이 소모되는 빅 프로젝트였습니다. 게다가 두 작품의 컨셉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마겟돈 같은 경우는 초인 멀티버스, 코즈믹 호러 등의 거대한 세계관을 담아내야 됐고 헤아는 한국풍에 대한 트렌디한 재해석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 연출력이 끝나간다고 했지. 웃기고 있네. 오케이, 콜. 그리고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콘센트, 2배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고요. 시간은 평소보다 3배 정도를 더 썼던 것 같아요. 아트팀이랑 미팅만 하루에 12시간씩 며칠을 했던 것 같고 헤아를 작업하다가 날이 센 상태로 그대로 차에 이렇게 떠져서 눕혀진 상태로 지방 촬영으로 아마겟돈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동하던 차량 뒷좌석에 항상 침구 세트가 놓여져 있었고요. 그렇게 두 작업이 열심히 해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아마겟돈과 헤아, 그 작품은 각각 그의 국내에서 가장 큰 두 시상식에서 모두에서 최고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습니다. 한 해 각기 다른 아티스트의 뮤비로 뮤직비디오 상을 받은 감독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도 거의 없을 거고요. 대중분들은 물론이고 평론가분들 모두에게서도 새롭다, 감각이 다르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아마겟돈이 나오고 그 직후에 다들 제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해피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에 저는 사실 가장 강한 빛과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맞이했던 것 같아요. 터널은 계속 이어졌고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고 신체 변화를 느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 이 업계는 임신을 한 디렉터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동업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회사가 와해되기 시작했고요. 내부 스태프들이 모두 사라지고 리전드라는 회사 자체가 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때 저는 인터뷰를 하러 다녔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 걱정하긴 했는데 하지만 저는 당시에 굉장히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미 한 번 무너져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 위기가 올 거면 애매하게 잽잽 때리지 말고 제대로 한 방 들어와라.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혼자 회사에 남아서 다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인 배로 컨셉을 잡고 촬영을 하고 퉁퉁 부은 다리로 출산 하루 전까지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뭐든 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찔끔찔끔 몰래 사용하던 AI 기술을 대놓고 이번에 한번 써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 K-팝 뮤직비디오 업계에선 AI를 사용하는 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 해야 되는 대상이 무생물인 사물이 아니고 아티스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출산 후에 돌아와서 완성한 작업이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라는 데뷔 뮤비였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를 입히는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고 시뮬레이션 잡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너무 많았는데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게 시간 단축이 가능했던 일이었죠. 심지어 클라이언트에게 설득한 말을 AI가 써주니까 정신적인 소모도 굉장히 줄었었고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광고계에서도 많은 오퍼가 들어왔고요. 해외 협업 의뢰가 하루 걸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Famous를 그리고 기점으로 K-팝 뮤직비디오에 AI가 엄청 대놓고 많이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호탄을 빵 쏘았던 작업이었고요. AI는 저한테 신진 스태프 같은 거였던 거죠. 성치영, 제임스 최, 신예찬이라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했을 때처럼 저는 AI를 이제 막 라이즈 되는 신진 아티스트 분들처럼 봤습니다. 이 친구를 먼저 알고 친해져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서기의 첫 작업으로 페이머스를 내고 그제서야 저는 제 마음에 비로소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나 믿을만 하구나. 나 이제 정말 스스로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저를 일으킨 세 번째 계기는 변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 스스로 주변에 지금이 윤숙님의 시즌2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년 이상 감독으로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창작자라면 AI든 뭐든 변혁의 시대가 와도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 시대를 만나면서 그 시대의 그 선택지의 영역이 예측 불허로 엄청나게 열려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전 사실 설렙니다. 그게 바로 제 창의성의 영역의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스태프분들이 제 생각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구조의 공간이 어떻게 생긴 거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발 밑창이 들리면서 거기서 빌딩이 솟아서 뒤틀리면서 자동차가 등장을 한다. 이 글만 봤을 때 다들 어떻게 할지를 모를 거잖아요. 근데 AI가 생기면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졌고 기술이 제 비전을 훨씬 더 빠르게, 더 깊이 있게, 더 대담하게 구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기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내 선택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진정한 창의성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조차 없게 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술이 보편화되고 자극적인 영상 이미지가 쏟아질수록 창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감정, 가치, 의미, 철학,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과 해야, 전소미의 엑스트라 뮤비 같은 작업들은 모두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VFX AI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뮤비 시장에서도 대중분들이 그 다른 한 지점을 알아봐주고 제 작업을 주목해 주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그 창의성을 신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AI 신기술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인 아티스트로 보입니다. 신기술과 휴머니즘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언가 정말 특별한 것들을 실험해보고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무력감과 분노가 있었을 때 저는 그것을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세간의 평가가 제 자리를 위협할 때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고요. 시스템이 저를 제약할 때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기술을 찾아내 협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래가 두렵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두려움보다는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구현해줄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작업에 믿음을 만들고 이 문장을 남깁니다. Directed by 리마윤. 감사합니다.